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0월 26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이 연 3일째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 상승 이유는 그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가 이제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도 떨어지고 이 얘기는 뭐냐면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런 거죠. 거기에다가 뭐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도 하락하고 또 미국의 실업률이 앞으로 오를 것 같다라는 이제 컨퍼런스 보드의 그 자료 등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전부 나쁜 거예요.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연준이 이제 속도 조절을 스텝 다운 할 거다. 이제 이런 기대 뭐 이런 거 등등 해서 미국 시장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시간 외에 끝나고 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메가캡들이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실적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하락 걱정은 일단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뒤로 좀 밀어놓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코스피는 0.25%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한 후에 이거 외국인들이 초반부터 아주 강력하게 오늘 매수로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1%가 넘게 중간에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종가는 2250을 살짝 못 미치는 데서 끝나긴 했지만 이게 초반에 이제 그 개인들은 조금 그 매수를 보이다가 급격하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늘리면서 지수가 올라가니까 이제 매도로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6,128억을 순매수했어요. 6,128억. 반면에 기관은 1,190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기관은 오히려 이제 그 초반부보다 나중에는 조금 외국인한테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조금 받아서 매도폭을 줄였습니다. 개인은 4,964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249.56포인트, 2,250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0.65% 상승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출발은 뭐 코스피랑 비슷하게 0.26%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오늘은 코스피 시장하고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갔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은 뭐 처음부터 매도에 나섰고 개인만 매수하는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더 힘들지 않았나 지수 관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장중에는 좀 비교적 깊이 하락도 했었지만 어떻게 잘 이렇게 막으면서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591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263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813억을 샀습니다. 이제 시장 설명할 때 말씀드리고 오늘은 뭐 코스닥이 그 시장의 주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683.17포인트 어제보다 0.82%가 하락을 하면서 시장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 코스닥이 이제 서로 그 상황 갈려서 양봉, 음봉 이렇게 그려졌지만 뭐 아직 그 파동선은 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상승 기류가 길게 가면 이번 주까지도 이어지고 짧으면 내일 정도에 끝낼 수도 있고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뭐 음봉 양봉 갈리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환율은 뭐 여러분 아시지만 어저께 이제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 환율도 1,426원 60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미국 이제 달러 인덱스는 아무래도 이제 영국 파운드와 가치가 상승하니까 그런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 이제 오늘 시장이 어떻게 흘렀는지 답이 딱 나와요. 시총 1위서부터 6위까지만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예. 정확히 얘기해서 삼성전자 3,108억 샀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476억. SK 하이닉스 867억,
삼성바이오 332억, 삼성 SDI 1121억, LG화학 392억 이렇게 매수하고 그 밑으로 뭐 현대차, 기아, 네이버, 셀트리온, 카카오 이거 내려가면서 전부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지수의 영향이 큰 1위서부터 6위까지. 근데 이게 공교롭게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뭐 삼성바이오 같은 거는 이제 뭐 좀 바이오 쪽이지만, 제약 바이오 쪽이지만 이제 그렇게 구성이 딱 돼 있는 그것만 집중적으로 오늘 외국인들이 샀다. 근데 기관은 이제 삼성전자 486억 사고 LG에너지솔루션 326억 샀는데 SK 하이닉스하고 삼성바이오는 팔았어요. 아마 하이닉스는 이제 실적 때문에 그런 것 같고 SDI는 174억 기관도 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오늘 산 종목은 시가총액 상위 랭커 중에서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이렇게 세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섹터별로 이슈별로 움직인 거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건설 기계 쪽이 또 움직였어요. 이거는 EU 집행위가 독일 주도로 우크라이나 재건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380억 달러에 달하는 우리 돈으로 한 55조 그 규모의 지원을 이제 세계 각국에 호소를 했고요. 집행위원장은 뭐 G7 또 한국 같은 뭐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이런 나라들의 국제적 동참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건설 기계 이런 것들이 움직였고, 2차 전지입니다. 핵은 2차 전지. 오늘 이제 이게 시가총액 상위 랭커 중에서 LG 에너지솔루션은 3.52% 올랐고, 삼성 SDI는 3.36% 상승을 했고, 삼성전자는 2.95% 거의 3%예요. SDI가 역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죠. 제가 이제 나오자마자 보내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어서 이쪽이 실적이 좋은 거예요. 실적이 좋고, 제가 늘 얘기하자면 지금 돈 벌고 있고, 또 앞으로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이 좋다. 전망이 좋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는 이게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성장주도 성장주지만 약간 이게 우리가 배터리를 어디다 씁니까? 근데 이제 SDI가 더 각광받는 거는 오늘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도 뭐 얘기했지만 그냥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 저장 장치예요.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 근데 이제 이 2차 전지가 단순하게 그냥 전지 이렇게 해서 자동차용 뭐 이런 게 아니라 에너지 저장 장치. 이게 이제 향후에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뭐 재생에너지 뭐 이렇게 이제 막 얘기하죠. 에너지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길게 보면. 이제 그 얘기를 오늘 SDI가 했어요. 매출은 뭐 5조 4천. 영업이익이 5,659억, 5천억이 이제 넘었어요. 영업이익이. 그렇게 이제 오늘 발표가 되면서 2차 전지에 불을 댕기고 외국인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여기 화답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입니다. 근데 반도체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반도체는 선행한다. 그러니까, 짧게는 6개월, 그보다 더 빠를 수도 있다. 근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반도체가 괜찮다. 내년 이제 1분기 또 1분기 조금 넘어서 2분기로 갈 때까지 공급광이고 그 지나면 괜찮아진다. 이제 이런 얘기 하나. 그리고 지금 이런 반도체 시장의 향후 불투명성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나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 기관들은 좀 팔았지만 기관들은 저는 이해해요. 실적이 나쁘게 나왔는데 안 팔면 위에서 혼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팔았는데 아무튼 외국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샀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실적 발표에 이어서 이제 이어진 컨퍼런스 콜에서
SK 하이닉스가 실적은 나빴지만 향후에 이 반도체 시장 변화에 대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거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선제적 조치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 그 중국 공장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을 잘 했다. 뭐 참 세상에 실적은 나빴지만 준비를 잘했다. 불황 준비를 잘했다. 이래서 이제 오늘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10조 9,828억으로 한 7% 떨어졌는데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어요. 1조 6,555억. 한 이건 60%가 넘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제 SK 하이닉스는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뭐 한마디로 좀 추격하면 외국인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흔한 말로 한 놈만 패는, 그러니까 딱 6개 잡아서 집중화시키는, 그래서 이제 시총 상위에 있는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바이오 대장주 하나 껴주고, 이렇게 이제 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외국인 뜻대로 한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얘기를 좀 이제 해보면 결국 이제 미국 시장이 이렇게 3일 연속 반등으로 가져가는 이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생각보다 괜찮은 실적.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장 끝난 다음에 메가캡들이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 어제까지 생각보다 괜찮다.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서 조금 전에 이제 도이치방크 도 그렇고, 그쪽 금융도 실적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금융주 쪽 실적 좋고, 근데 이제 메가캡은 조금 다르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간 생각보다 괜찮은 실적. 그리고 이제 시장이 지금, 다음 분기는 실적이 나쁠 거다라고 이제 예상하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걱정하자 이렇게 좀 밀어놓은 상태예요. 이 실적에 관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각종 지표들이 나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나빠야 주가가 올라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나빠야 경제 상황을 얘기하는 지표가 나빠야 주가가 오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연준의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어제도 주택가격 지수 같은 거 1.3% 하락했고, 그럼 여러분 매달 1.3%씩 집값이 빠지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빠지는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신난 거예요. 야, 이러는데 연준 니네가 계속 금리를, 이제 금리 상승시킨 효과가 나오잖아.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니네 알아서, 스텝 다운, 수위 조절해.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 이거 계속 엉망이죠. 또 계속 그 컨퍼런스 보드에서 조사했더니 사람들이 다 향후 실업이 증가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연준이 그 태도 변화를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지방 그 연은 총재 같은 뭐 어떤 사람이 이건 뭐 무작정 올릴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린 다음에 뭐 그다음에 좀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경기가 나쁘면 뭐 다시 금리를 만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원론적인 얘기도 막 끌어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제 정규장이 끝난 다음에 시간에서 구글, 알파벳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 전망 불투명 실적 부진 뭐 이런 걸로 해갖고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거 하여튼 등등 메가캡이 급격히 이제 하락을 했어요. 그럼 메타 이제 우리 페이스북 메타 같은 경우는 오늘 밤 발표하는데 얘도 그냥 도매금으로 덩달아서 너도 빠져 이래가지고 지금 나스닥 100 선물이 지금 2% 정도 조금 전에 보니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일 오늘 밤 이제 미국 정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시총 상위 6개 그 종목을 집중 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어요. 당연한 게
그렇게 집중화되니까 그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딴 거는 파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이거 사기 위해서 딴 거를 뭐 무참히 팔았다기보다는 오늘은 뭐 6,136억이나 샀으니까, 그래도 이제 딴 거는 뭐 시큰둥한 거죠. 눈에 지금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집중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대만의 TSMC를 파는 거를 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단기적인 시각이지만 얘네들이 삼성전자를 손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렇게도 보인다. 그런데 이제 어제 댓글 보니까 어떤 분은 또 사서 용돈 버셨다 뭐 이런 분도 계시는데, 뭐 그렇게 여러분이 다 용감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이제 드렸는데, 그래도 뭐 우리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 아니에요. 지금 이제 시가총액 상위 랭커 6번째까지면 우량주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갖고 있던 거죠. 물론 이제 뭐 카카오 같은 거 가지고 네이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직도 가슴 쓰리지만, 뭐 그것도 이제 순서가 되면 이제 움직이겠죠. 근데 일단은 시장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그거 며칠 전에 지난 주말에 사서 먹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항상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니까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것들이 밸류가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시장도 소위 말하는 연준의 그 스텝 다운을 지금 기대를 걸고, 그렇게 돼서 이제 채권 금리가 어제 조금 내렸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실적까지 생각보다 좋으니까 일단 반등은 할 만하다. 예, 그건 맞아요. 어제까지 맞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알파벳 뭐 이런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 소위 말하는 메가캡들이 빠지면서 선물 시장이 지금 나스닥 선물이 나쁘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죠, 오늘 밤을. 근데 어쨌든 간 외국인들은 오늘 뭐 우리나라의 핵심 반도체 2차전지 이거를 이제 진짜 과감하게 사재꼈습니다. 사재꼈다는 말이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관들이 오늘 이제 굉장히 멈칫멈칫하는 거를 시장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마저도, 개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펀드 매니저들도 이렇게 되면 이제 겁이 나죠. 이게 이제 단기 반등인데 여기 뭐 이렇게 할 필요 있나? 그래서 이제 아직도 그 연준의 금리 인상 이런 공포는 가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개인적인데 뭐 이것 조금 뭐 주택 가격 지수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했다 그래서 연준이 뭐 갑자기 금리 인상을 뭐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예. 그렇게 안 할 거로 봐요. 일단은 올해까지는 예정대로 갈 겁니다. 뭐 우리가 최고로 연준한테 그 좋은 쪽을 기대해도 75 플러스 50 정도예요. 75 플러스 50 정도. 시장은 이미 그거를 이제 다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75 플러스 75 되면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페드의 이제 금리 인상 공포는 여전하다. 그런다면 이제 우리 안에 자체적으로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그 레고랜드가 쏘아올린 그 그것 때문에 이제 심리가 지금 상당히 위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뭐 댓글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제가 마음대로 말씀을 못 드려요. 저는 이걸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무슨 과거 지사가 잘못했으니 그 새끼를 잡아야지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어쨌든 간 그 강원도가 지급보증한 거잖아요. 그거를 그냥 후딱 뒤집으면 모르겠어요. 그건 과거 도지사를 찾아서 뭐 징역을 살게 하든지 그런 문제지, 이게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이 너무 크잖아요. 그 쏘아올린 작은 공이 지금 50조 플러스 알파로 마가진에 안 마가진에 이르고 있고, 그냥 일반 방송의 메인 뉴스에도 기자가 나와서 그 부동산 PF까지 이게
넘어가면 이거는 100조가 넘어간다. 그런 얘기하고 뭐 그러니까 위축되잖아요, 심리가. 저는 뭐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뭐 이게 원래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별로 신경 안 써요. 이게 시장에 얼마큼 영향을 주느냐만 따지지. 예, 그렇게 할 일은 아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위축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이 시장의 핵심은 역시 채권금리예요. 채권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재미난 걸 하나 느낄 수 있어요. 저희들끼리, 이 증권쟁이들끼리 이제 말할 때, 자넷 옐렌 그 미국 재무장관이 46년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끼리 자넷 옐렌 누님 뭐 이래요. 우리끼리 그냥 막 부르는 거죠. 그렇지만 그 얼마 전에 미국 채권 시장이 약간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니까 그 자넷 옐렌 재무장관이 갑자기 다른 어떤 컨퍼런스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권 시장의 유동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진짜 폼나게 던진 거예요. 채권 시장에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채권 시장 니네 계속 이러면, 이렇게 유동성 우려가 되게 움직이면 재무부가 나설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재무부가 흑기사로 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되고, 그런데 단기적으로 채권 시장이 어려워지면 안 되니까, 채권 예를 들어서 그 레이트가 계속 올라가면서 그래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이렇게 선제적으로 한번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해요. 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또 이렇게 미리미리 못할까? 그게 참 답답하기도 하고 또 보면 부럽기도 하고 그렇네요. 우리는 언제가 돼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다 이렇게 국가 경영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거 잘해야 됩니다. 이게 경제 이거 굉장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제한적인 상승이라고 다들 얘기해요. 좋게 보는 사람도 이거를 베어마켓 랠리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 미국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해서 지수도 좀 오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닌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가슴 아프지만 이게 또 어딘가 하나가 먼저 이렇게 올라줘야 전체적으로 뭐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 이제 그 기술적 분석 중에서도 이 파동성을 가진 이제 지표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지표들이 아직 살아 있어요. 그래서 내일 미국 시장에서 메가캡들이 그런다 하더라도 하루나 이틀 더 그러니까 상승 쪽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제 말이 뭐 항상 맞는 거 아니지만 그냥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반등이 조금 이번 주까지만 연장돼도 그게 어딥니까? 그런 다음에 조금 더 쉬었다가 이제 정신 차려서 경제 지표나 근데 시장이 실적에서 경제 지표로 이제 자꾸 옮겨져 가요. 이제 날짜도 지나가지만 메가캡들이 이제 저렇게 되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잘 느끼고 있어야 돼요. 이제부터는 또 다시 다음 달 초에 있을 이제 연준 금리 얘기 갖고 이제 또 시장이 또 왈가왈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적해서 실적 뽑아먹은 주식은 막 쫓아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아무튼 어쨌거나 뭐 올라서 좋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이 진짜 이번 토요일 2시 30분에 열리는 오프라인 투자 설명회는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꽉 찼습니다. 예. 혹시 몰라서 저희 진행팀이 앉을 자리 정도만 빼놨다고 그러네요. 그거 만약에 추가로 더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서 있거나 아니면 뭐 접는 의자를 놓든지 뭐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신청해 주셔서 그날 뵙고 좀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좀 정리를 깔끔하게 하면 내년 초까지 좀 편하게 시장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마치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